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사는 민주은이라고 해요.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제게도 생기고 말았네요.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하고 싶게 만든 어떤 큰 사건을 최근에 겪었거든요. 그 일을 겪기 전까지도 사실 저는 나름대로 사연 있는 여자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했지만 이 일을 겪기 전까지의 일들을 들으신다면 팔자 좋은 년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팔자 좋은 년 배부른 소리라고 들리실지도 모를 이야기부터 할게요. 저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집에서 자랐어요. 친정아빠는 꽤 잘 나가는 수학 강사셨거든요. 아빠는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사교육 위주로 흘러가는 교육계 전반의 분위기나 땅에 떨어진 교권 등의 회의를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와 뜻을 같이 하는 또래의 젊은 영어, 국어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그만두고 입시학원을 차리셨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학군에서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핵심 과목 젊은 교사들이 의기투합해 차린 학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고 교실 3개를 월세로 얻어 시작한 학원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건물을 지어 이전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러나 학원계도 자꾸만 진화했고 젊은 일타 강사들의 등장 등으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절감한 아빠는 학원 지분을 팔고 발을 뺀 후 공유 오피스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빠가 해안이 있으셨던 것도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 떨어진 덕분에 사업은 단시간에 확장을 거듭했고 국내는 물론 해외 지점까지 갖춘 꽤 탄탄한 사업체가 될 수 있었죠. 아빠가 잘 나가는 수학 강사였을 때나 공유 오피스 사업체의 대표가 된 후에나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했어요. 외동딸이었던 저는 태어나서부터 줄곧 그렇게 풍족한 환경에서 말하자면 철부지 공주님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었어요. 근데 영어도 너무 힘들었고 인종차별 같은 걸 견디는 건 더 힘들었어요. 낯선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1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으니 동급생들보다 1살 많은 셈이었죠. 아빠를 안 닮았는지 공부에는 취미도 흥미도 없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잘나거나 흥미가 있는 분야가 딱히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다 못해 시킨 것이 하프였답니다. 네가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괜히 엄마가 다 뒤집어 쓰잖아. 너희 아빠가 그래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고 잘 나가는 수학 강사이기도 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엄마도 꽤 괜찮은 학교 나왔잖아. 근데 네가 공부를 이렇게 안 하니까 이게 다 엄마 탓인 것 같고 괜히 그렇단 말이야. 네가 도무지 관심 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엄마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악기 중에서도 하프가 어떨까 싶어. 네 생각은 어때? 그거? 악기만 있으면 대학 간다던데. 맞아? 그런 거라면 난 찬성. 엄마 말대로 할게. 난 악기고 그림이고 간에 뭐가 됐든 그렇게 막 치열하게 뭘 해야 하는 게 싫어. 그냥 즐겁게 살고 싶단 말이야.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 너 그럴 때마다 누가 들을까 봐 겁나. 네가 그러면 다들 엄마 아빠 욕할 거 아니야. 애 잘못 키웠다고 말이야. 아휴. 내가 어때서. 그냥 좀 솔직한 것뿐이야. 물론 치열하게 뭘 해서 성취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난 아니라고. 난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 엄마도 다른 사람들 눈치 좀 그만 봐. 욕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 무슨 상관이라고. 어이구 잘났다 그래. 이럴 때 보면 주관이 뚜렷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나도 진짜 모르겠다. 하여간 하프 말이야. 악기만 있으면 대학 간다는 건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하는 사람이 워낙 적긴 한데 그만큼 뽑는 곳도 적으니까 거저 들어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배우는 동안은 열심히 해. 알았어.
미친 듯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하프 그거 악기도 멋있고 소리도 예쁘잖아. 나 악기 근사한 걸로 사줄 거지? 첼로처럼 무거운 거 들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어서 좋아. 하프는 용달 같은 거 불러서 옮기는 거라더라. 나 아는 언니 이모가 하프 하거든. 좀 물어봐야겠네.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면서 시작한 하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 말씀처럼 배우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연습도 많이 했어요. 신비롭고 예쁜 소리가 좋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대학에서도 하프를 전공했고 대학 졸업하고서는 조건 좋은 사람과 선봐서 대학을 졸업한 그 해에 바로 결혼했어요. 딸도 하나 낳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놈이 도박 중독이었지 뭐예요.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이혼했고 제가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죠. 이전 시댁도 만만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남편 놈이 그 모양이었다고는 해도 이혼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꽤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부모님도 너무 많이 지쳤던 거죠. 그런 집안에서 부족할 것 없이 자란 놈이 도박 중독이 웬 말이니? 세상에. 그렇게 괜찮은 집안이라고 나무랄 데 없는 자리라고 이런 조건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더 알아보지도 않고 믿고 시킨 결혼인데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 집에서 부족할 것 없이 자란 놈이니까 하다 그런 짓까지 한 거 아니겠어? 멀쩡한 놈들도 많지만 집안 좋다는 놈들이 이상한 놈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게 엄마도 그 중매쟁이 정선생? 중매쟁이더러 선생이라는 것도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 사람 말만 믿고 나를 그렇게 보내버리는 게 아니었지 뭐. 나야 뭐 사실 아무 생각도 없었고 말이야. 내가 제일 문제였지 뭐. 그래. 엄마도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정 선생 그 여자도 뭐 알고서 일부러 그랬을까마는 어쨌든 너 이혼하면서 평판이 땅에 떨어졌지 뭐. 아휴 참 어렵다. 멀쩡해 보이던 놈도 그 모양이니 사람을 어떻게 믿겠냔 말이야. 난 이제 남자 같은 건 안 믿을 거야. 딸내미 데리고 둘이서 따로 나가 살까도 했는데 난 그냥 이렇게 여기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래. 그게 애한테도 더 좋을 것 같고 말이야. 이렇게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엄마가 많이 도와줄 거지? 아이고 그래. 엄마가 발벗고 나서서 시킨 결혼이니 돌아온 딸 엄마가 책임진다 그래. 아빠는 너무 좋아하시더라. 너 너무 일찍 시집 보내는 거 아니냐고 너 결혼시킬 때부터 너희 아빠는 못마땅해 했잖니. 이혼하고 돌아온 딸을 두고 잘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빠는 은근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니까. 어쨌든 마음 편하게 지내라는 거야. 우리 딸 이런 걸로 좌절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 그렇지? 걱정 마. 내가 누군데? 나 민주은이야. 엄마 아빠 딸 민주은. 걱정 마. 나 정말 괜찮고 앞으로는 더 괜찮을 거니까. 엄마만 괜찮으면 돼. 엄마가 속상해하면 그건 나도 좀 힘들 것 같거든. 첫 결혼에 호되게 실패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남자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집안 조건만 보고 경솔하게 결혼시킨 것을 많이 후회하셨기에 딸아이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면서 저는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고 철도 좀 더 든 것 같고 말이에요. 딸아이가 2살일 때 전 남편과 이혼했는데 그 딸이 6살이 될 때까지도 남자나 남편이 아쉽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정도로 제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딸아이가 6살이던 그해 아빠 회사 연말 행사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하프 앙상블 팀이 연주를 맡게 됐었거든요. 덕분에 평소 아빠 회사 일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회사에도 잘 가지 않는 엄마와 어린 딸까지 온 가족이 아빠 회사 행사에 총출동하게 됐던 거죠. 올해 연말 행사는 정말 여러모로 뜻깊은 행사가 될 거야. 모처럼 당신까지 회사 행사에 나와준다니 황송해 죽겠단 말이지. 내가 주은이 연주회 때는 절대 안 빠지잖아요. 이번에도 주은이 때문에 가는 거지 뭐. 아린이도 아직 어리니까 내가 같이 가서 챙겨야 하고 말이야. 엄마, 참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날 엄마가 제일 정신없을 것 같은데?
인사할 곳이 한두 군데겠어? 벌써 보모 이모님께 미리 다 말씀드려 놨어. 그날 시간 같이 가주실 수 있대. 그러니까 엄만 내 딸 걱정 말고 아빠 내조에나 신경 쓰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은이가 다 해주니까 난 너무 편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주은이 네 연주팀을 진작 회사 행사 무대에 세울 걸 그랬어. 앞으로 매년 연말 행사에 너네 앙상블팀 고정 무대 만들어야겠다. 이참에 장기 계약하면 어때? 아빠 회사의 해당 연도 실적이 좋아서 행사 자체가 축제 분위기였고 모든 사람이 들뜬 상태로 행사장 분위기가 다소 정신없긴 했어요.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까지 모처럼 아빠 회사 행사에 나온 것이니 인사하러 다니시느라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어려서 보모 이모님도 행사장에 동행했었는데 이모님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딸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회사 대표의 어린 손녀가 없어졌으니 축제 분위기였던 행사장은 순식간에 재난의 현장이 되고 말았답니다. 직원들이 총동원되어 CCTV를 살펴보고 행사장 곳곳을 뒤졌고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한 젊은 남자 직원이 딸아이를 데리고 나타나더라고요. 딸아이는 예쁜 모양의 핑거푸드가 가득한 케이터링 카트를 따라 행사장 밖으로 빠져나가서는 길을 잃은 거였어요. 딸아이를 찾아온 그 직원은 그해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그날 행사에서 신입사원 대표로 인사말도 했던 사원이더라고요. 젊은 남자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남자가 특별히 매끈하게 잘생겨서 그랬는지 하여간 딸아이가 처음 본 그 남자를 무척 좋아하며 따랐어요. 사실 좀 민망할 정도로 좋아하더라니까요. 엄마, 나 저 오빠 좋아. 저 오빠가 나 엄마한테도 데리고 왔잖아. 나 저 오빠랑 더 놀래. 그래도 되지? 어머, 얘 좀 봐. 오빠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별일이네 정말. 엄마가 좀 부끄러워지려고 하니까 적당히 해줄래? 너랑 막 놀아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야. 할아버지 회사에서 중요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보모 이모님이랑 얌전히 좀 앉아있어 주세요, 공주님. 괜찮으시면 제가 같이 조금 더 있을게요. 아까 많이 놀랐을 텐데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전 괜찮으니 제가 조금 더 데리고 있을게요. 아니 그래도 그럼 그렇게 해주실래요? 아빠도 손녀딸한테는 꼼짝 못하시거든요. 얘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 저도 어쩌지를 못하겠고 부탁 좀 드릴게요. 딸아이를 찾아준 것도 고마운데 때를 쓰는 딸을 달래며 옆에 더 있어준 게 너무 고마워서 특별히 가족 식사에 그 남자를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서 보니 패기도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남자, 그것도 아빠 회사 신입사원이었던 그 직원이 남자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보다도 딸아이가 문제였죠. 딸아이는 그 남자를 계속 오빠라고 부르면서 어찌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식사를 한 번 한 이후로 딸아이는 틈만 나면 그 잘생긴 오빠를 보러 가자고 졸라댔어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선뜻 연락해서 뭘 어떻게 할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다시 만난 건 아빠 심부름으로 아빠 회사에 들렀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우연히 만나지더라고요.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그 남자가 먼저 딸아이 안부를 묻더군요. 아린이는 잘 있나요? 그날 놀랐던 걸로 후유증 같은 건 없다고 하셨죠? 아이들이 그런 일 겪으면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도 애가 한 번씩 잘생긴 오빠 보러 가자는 얘기를 한답니다. 정말요? 잘생긴 오빠라뇨. 제 얘기가 아닌 건 아닌가요? 아린이가 예뻐서 저도 가끔 생각이 나고 그랬어요. 그날 그러고 나서 밥도 한번 같이 먹었는데 이름 정도야 당연히 기억하죠. 저도 예쁘고 귀여운 아린이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진짜로 아린이랑 좀 놀아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히 인사치레로 하시는 거면 얼른 얘기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저야말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놓고 아린이랑 만나는 날을 안 잡아주시면 정말 서운할 것 같은데요. 실망할 거예요. 어머머,
이렇게 전도 유망한 분을 서운하게 하고 실망시킬 순 없죠. 그럼 정말로 약속 잡아요. 아린이는 아마 이번 주말에 당장 약속 잡아달라고 할걸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렇다니까요. 어차피 주말에 약속 같은 것도 없어요. 연락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저, 그 남자, 이렇게 셋이서 함께하는 데이트 비슷한 것이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와 저는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저는 그 남자라면 두 번째 결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로 그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 제게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였답니다. 제 마음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반가움과 우려가 정확히 반씩 섞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당연한 거였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훌륭한 사원이야. 신입사원 대표로 인사말을 하는 것도 봤으니 다들 잘 알겠지만 유능하고 성실해. 가난한 고학생으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군. 신입사원 대표로 뽑힌 사원이라 내가 특별히 인사과에 말해서 지원 서류를 찾아봤었는데 자기소개가 인상적이어서 똑똑히 기억해.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온갖 아르바이트를 달고 살았고 그 와중에 장학금도 놓치면 안 됐으니까 자는 시간을 극도로 줄여가며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연민이나 그런 게 느껴지진 않았어. 그렇게 살았던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지. 맞아. 아빠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살아온 삶이나 가난한 자기 집안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지. 그 사람 아버지는 평생을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는 일용직으로 살았다는데 그 사람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하며 그 사람을 키웠대. 그 사람뿐만이 아니지.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더 있거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자랐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가 됐다는 건 분명 높이 살 만한 부분이야. 근데 엄마는 그래서 그런 게 또 우려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건 너도 무슨 말인지 잘 알지? 아빠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그 녀석이 처음부터 네가 누군지, 네가 지가 다니는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야. 맞아, 아빠.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요. 6살이나 연상인데다가 애까지 딸린 이혼녀인 나를 신분 상승의 에스컬레이터로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뭐. 나도 그런 생각은 당연히 했고 말이야.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누구도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주은이 네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다니 엄마랑 아빠도 너를 믿고 지켜볼게. 사실 좋은 녀석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마도 너무 크단다. 그런데 아직은 교제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 그래도 사계절은 겪어보고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 당장 결혼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조금 더 만나보렴. 엄마 아빠도 좋은 마음으로 지켜볼게. 그런 상황에서 당장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건 무리였고 사실 저도 뭐 결혼이 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부터 그 사람의 가족들, 그러니까 시모나 시동생, 시누이들을 어느 정도는 살펴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건 저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셨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않는다고 약속해줘. 나도 우리 부모님도 좋은 마음으로 하는 얘기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선 어머님 사시는 집부터 옮겨드리고 싶어. 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것 뿐이야. 매달 생활비도 챙겨드리고 말이야. 그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 동생들 학비 같은 것도 그렇고 자기랑 의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전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집이나 형제들을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안 해도 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가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 우리 엄마나 동생들에게는 지금까지 내가 내 월급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던 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딱 그 정도만 하면 돼. 엄마나 동생들이 그런 식으로 나나 자기한테 의지하게 되는 게 싫어.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 그게 엄마나 동생들에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내는 성취감 같은 게 있거든. 난 동생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렇게 저와 제 부모님의 제안을 단칼에 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면 내가 자기를 신분 상승의 에스컬레이터로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나서 더 떠들 거 아니야. 그런 빌미를 주고 싶지도 않아. 사실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긴 해.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좋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말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이유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게 싫다는 건 분명해.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자기랑 나만 그런 게 아니면 되지. 그래도 자기가 그게 싫다니까.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얘기는 더 안 할게.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꼭 나랑 상의해줘. 그래주면 좋겠어. 그건 약속해줄 수 있지? 그래, 그럴게. 약속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꼭 자기한테 얘기할 거야. 우리 엄마나 동생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아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또 모르는 거니까. 자기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자기랑 상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도 부모님도 한결 마음이 놓였던 건 사실이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딸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남편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와 딸아이에게 헌신적으로 잘했거든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잘해내고 있었어요.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빠른 편이긴 했지만 회사 대표의 사위라는 후광 때문에 어떤 특혜를 받아 갑자기 임원이 된다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원들과 똑같은 단계를 거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조금 짧았던 것뿐이었죠. 그 정도는 특혜라고 할 수도 없었고 또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누구도 그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싱가포르 지사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큰 공을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이번에 윤서방이 정말 큰일을 해냈어.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단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마침 이사 자리 하나가 공석이거든. 그래서 그 자리를 윤서방한테 맡겨보면 어떨까 싶어. 이사? 그래도 아직 임원을 달기엔 좀 이른 거 아니에요? 특혜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걸 아빠가 제일 걱정했잖아. 그래서 엄마도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른 임원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 물론 우리 사위라는 게 전혀 작용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해낸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니 명분이 확실하다는 거 아니겠니? 회사 내부에서도 큰 반발이 없다니까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 그래서 엄마도 찬성했어. 아빠 생각이 그렇고 엄마도 찬성한다는데 나야 뭐 감사하지. 윤서방도 좋아하겠지? 좀 얼떨떨하다고 할 것 같긴 해. 부담이 되긴 할 거야. 이제 그런 부담도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또 그만큼 성장하는 거지. 자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거고 지켜보는 눈들이 더 날카로워질 테니 윤서방도 더 잘해야 할 거야.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 자리에 앉히는 거고 말이야. 그렇게 남편은 이사로 승진을 했고 아빠 말씀처럼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모두가 그런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발견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골든타임을 넘기는 바람에 아빠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야말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상황이 그랬으니 엄마와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당장 회사 일이 급했어요. 임원분들도 병원에서 계속 아빠 상태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죠. 게다가 아빠 상태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래도 새 대표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 회사에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진다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없다는 게 회사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임원들이 오늘 엄마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구나. 엄마도 무작정 아빠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얘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새 대표를 결정하는 임원회가 내일이라도 열릴 거야. 윤서방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임원회에서 윤서방을 새 대표로 밀 것 같다면서 걱정하던데 뭐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겠니? 윤서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새 대표로 거론된다면 그게 더 걱정스러운 일인 건지도 모르지. 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해. 윤서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감당을 해야지. 네가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그러렴. 예상대로 임원회에서는 남편이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임원들의 입장도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임원 가운데 누구 한 명 확실한 리더가 있었다면 앞에 세우기 좋았겠지만 딱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남편이 아버지 대신 그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도 남편은 크게 변한 게 없었기에 엄마와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돌변했어요. 남편은 완벽하게 다른 얼굴, 다른 사람이 되어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이제 이 회사는 완전히 내 것이 될 것 같으니 웃기지도 않는 연극은 이쯤에서 그만해도 되겠지. 내가 미쳤다고 나이도 나보다 6살이나 많고 애도 있는 너 같은 아줌마가 정말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줄 알았던 건 아니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몰랐다면 그게 순진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고 사라져서 고맙고 니네 아빠 회사도 고맙게 잘 먹을게. 이제 니년만 버리면 돼. 소송까지 하면서 피차 피곤하지 않게 곱게 헤어져주면 제일 고맙겠어. 제가 뭘 들은 걸까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그 일은 사실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처음부터 저를 비롯한 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봤던 상상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남편을 믿었던 거였겠죠. 남편이 내게 폭탄 선언을 한 그날로부터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와 남편까지 온 식구가 아빠 병실에 모였어요. 아빠는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최악의 위기까지 가셨는데 그러고 나더니 기적적으로 호전이 된 거였어요. 아빠도 아마 그냥 그렇게 눈을 감기엔 너무 억울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 가족들은 지금도 그 순간을 회상하면 하늘이 도운 거라고 말한답니다. 그렇게 의식에 돌아온 아빠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회사 전무님에게 당장 변호사부터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도 아빠는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죠. 전무님은 아빠가 사업 초창기부터 파트너라 생각하며 함께 회사를 키워온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으니 아빠가 쓰러지시고 새 대표 자리에 당연히 전무님이 거론됐는데 전무님 본인이 자신도 건강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며 남편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런 전무님은 당장 변호사부터 부르라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 놀라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뭔가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전무님을 따라 나가 이게 다 대체 무슨 일인지, 아빠는 왜 그러시는 건지 전무님께 자초지종을 좀 들으려고 했어요. 물론 아빠가 의식을 회복하셨으니 제대로 된 얘기는 차차 아빠가 해주시겠지만 아빠는 조금 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으니 당장 그걸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전무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전무님은 뭔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알아야겠어요.
아빠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전에 전무님께 대강의 상황이라도 좀 듣고 싶어요. 제 남편과 관계된 일인 거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죠. 그게 사실 대표님은 벌써부터 윤희사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고 계셨어.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신 거지. 그래서 윤희사가 절대로 빠져나가거나 발뺌하지 못할 증거를 잡으려고 하셨던 거야. 싱가포르 것만 해도 사실은 다 계획된 일이었어. 거의 다 성사된 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윤희사에게 그 일을 넘긴 거거든. 마지막 순간에 윤희사를 책임자로 만들어서 그 공을 다 윤희사에게 가도록 한 거야. 일부러 말이야. 그렇게 용의주도하게 살피고 계셨으면서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확신이 서 계셨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도 모든 게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어.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고 있었어도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셨을지도 모르지. 어쨌거나 그렇게 큰 공을 세우도록 해서 이사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승진을 하면서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면 그때 윤희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순한 의도에 대한 확신은 있는 상태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네요. 네, 알겠어요. 전무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며칠 전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했으니 저 역시 남편에 대한 믿음이란 게 이미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던 상태였지만 아빠가 그런 생각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엄마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일이었기에 엄마도 너무 충격을 받으셨고 또 그만큼 기막혀 하셨고 실망하셨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난 윤서방 믿었어. 믿게 했으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지. 너한테도 잘했고 아린이한테는 또 얼마나 잘했니. 오빠 오빠 하면서 따르던 애가 금세 아빠 아빠 하면서 그렇게도 좋아하지 않던. 원래 애들이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제일 구분을 잘한다고 하잖아. 뭐랄까 순수한 감정을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게 아이들이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걸 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철석같이 믿었지.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인 걸 모르고 말이야.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괜히 엄마 혈압만 올라. 그럴 것도 없어. 그나저나 전무님이 변호사들 모셔오면 그 인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건 시간 문제인 거야? 아빠가 좀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그것부터 여쭤봐야겠어. 그 인간 당장 끌어내려야지. 그 자리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 줄 알고 한시도 그렇게 두고 싶지 않아. 이제 제 속마음을 그렇게 아이에 드러내놓은 마당이고 게다가 아빠가 이렇게 회복하고 계시잖아. 정말이지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궁지에 몰리게 됐으니 뭐라도 챙겨서 나를 작정으로 뭘 어떻게 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무님이 오시기만을 그리고 아빠가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걱정 마.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그리고 나 이제 깨어났잖아. 말짱하다고. 그놈 벌받게 할 생각으로라도 내가 빨리 일어나야지. 변호사들은 아직이야.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들어오라고 해. 그놈은 이제 끝났어.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그 인간이 저와 부모님을 기만하고 본심을 숨기고 있다가 그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놈은 상상 이상으로 악랄한 놈이었던 거죠. 아빠가 쓰러지셔서 발견된 곳은 아빠가 평소에도 산책하러 즐겨 다니시던 집 근처 공원이었는데 아빠가 쓰러지시던 그 순간에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곳에 아빠와 함께 있었던 거였어요. 지가 올린 안건을 내가 쉽게 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었던 게 있었어. 당연하지. 그놈이 그걸로 뭘 어떻게 하려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그대로 두고 볼 리가 있겠어? 그랬더니 지 딴에는 무슨 추가적인 설명을 더하면 나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이른 새벽에 동도 트기 전이었거든. 그 시간에 거기로 나를 찾아왔더라고. 내가 아침마다 그 공원에서 운동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걸 알고 일부러 그리 찾아온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놈이 당신이 쓰러지는 걸 옆에서 다 봤다는 거야?
그러고도 당신을 병원으로 옮기지도 않았던 거냐고. 이런 망할 놈의 자식. 우리가 저를 얼마나 믿었는데. 사위도 자식이라고. 난 정말 그놈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천하의 몹쓸 놈, 개만도 못한 놈. 아빠, 정말이야? 정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이 쓰러진 아빠를 그대로 방치한 거야? 말도 안 돼. 길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도 구급차를 불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정말 못 참아. 아빠가 병원에 옮겨지는 게 조금만 더 빨랐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했어. 그 고생 안 하셔도 됐다고요. 이렇게 깨어나셨으니 다행이지만 우리는 정말 아빠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아니 장인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거라고. 이건 정말 보통 죄가 아니야. 죄질이 너무 나쁘잖아. 아빠, 그 인간 제대로 벌받게 할 수 있는 거지? 물론이지. 벌받게 해야지. 죄값 치르게 할 거야. 그놈이 무슨 짓을 어떻게 저지르고 있는지 증거를 모으고 있던 중이었으니 나는 그날도 그놈이 나타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싶어서 그 대화를 다 녹음하고 있었어. 스마트워치가 유용한 게 많지만 그 대화를 녹음한 게 제일 유용했던 거지. 내가 쓰러지는 상황, 그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그놈의 행동이 고스란히 다 녹음됐어. 이건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야. 녹음 파일이 있다니 그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의 증언이나 상황 증거만 있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당연히 더 좋으니까요. 연세도 많으신 분을, 그것도 심지어 장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를 방치하고 유기한 남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해요. 당연하죠. 그뿐만 아니라 대표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이 저지르기 시작한 온갖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도 전무님은 증거를 모으고 계셨어요. 애당초 남편을 대표 자리에 올린 이유도 그 자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대표 자리에서 저지른 죄인 만큼 다른 누구에게 떠넘기기도 어려운 거죠. 아빠가 깨어나시건 돌아가시건 상관없이 그 죄에 대해 처벌받게 될 것은 기정사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그놈이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땐 나도 그놈을 믿었어. 믿어본다고 했잖아. 그땐 내 눈에도 그놈이 정말 믿음직해 보였거든. 계산적으로 그럴 만한 행동을 한 거였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나도 그놈을 믿었지, 믿고 싶었고. 근데 그놈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어쩐지 석연치 않은 거야. 자꾸만 뭔가가 걸리더라고. 그렇게 믿음이 점점 옅어지니까 그놈 속내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아빠, 그런 상황이셨으면 나한테도 얘기를 하셨어야죠. 나도 알고 있어야 아빠를 도와도 도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렇게 다 드러났으니 네가 그런 말도 하는 거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봐. 나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너한테 얘기를 할 생각이었어. 네 엄마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 모든 게 명백해졌을 때 얘기를 해야 너나 너희 엄마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야 너한테 이혼을 하라고 설득할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고. 아빠는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남편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셨던 거였죠. 그런 일들을 준비하시면서 아빠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 만큼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은 더 커졌고 말이에요. 모든 죄가 밝혀진 상황에서 입이 10개 아니라 100개여도 할 말이 없을 남편이란 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부모님을 찾아와 개소리, 개수작을 벌이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거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전 정말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두고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제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당당하고 떳떳했던 거예요. 그것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지금 중요해? 그랬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린 니놈 마음이 어땠는지 그런 건 하나도 안 궁금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찾아와서 이러는 거야? 이건 행패야, 행패.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감히 어디서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려고 이래? 듣고 싶지도 않다니까. 당장 나가. 장모님,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요.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 사람이나 아린이를 얼마나 위하며 사랑으로 대했는지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진짜, 정말 진짜였다고요. 여보, 자기야, 아린 엄마, 그것 하나만 생각해줘도 날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당신은 내 얘기를 좀 들어줘야지. 아무리 연락해도 만날 수가 없으니 내가 이렇게 장인어른 병실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 장인어른 건강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닌데 나라고 이러고 싶었겠어? 그러니까 잠깐 나가서 나랑 둘이 얘기 좀 하자. 이건 놔. 어딜 잡는 거야? 미친 거야? 미친 거지. 왜 그날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말하더니 그랬던 건 다 잊었어? 연극은 이제 그만할 거라며. 나 같은 아줌마가 정말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줄 아냐면서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라면 내가 순진한 건지 뭔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어? 순진하게 속고 사라져서 고맙다고도 하더라. 그러면서 2년 전년 막말까지 하길래 어디 숨겨놓은 여자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양말까지 벗겨져서 쫓겨나고 깜빵까지 가게 생겼다니 다 도망갔니? 여자뿐이겠어. 네 옆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같이 일 저지르던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너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발뺌하기 바쁘더라.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내 인생에서 너만 사라지면 돼. 쓰러진 우리 아빠 그렇게 방치한 걸로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최고형을 받게 해줄게. 그리고 이혼 그거 네가 말한 것처럼 소송까지 하면서 피차 피곤해지지 말자. 곱게 헤어져주면 제일 고맙겠다고. 알겠니? 여보,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게. 임원 자리도 대표 자리도 내가 원했던 거 아니야. 정말이야. 단 한 번도 그런 걸 욕심냈던 적이 없어. 나야말로 정말이지 순수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권력이 생기니까 그걸 노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한둘이 아니었어. 그런 사람들이 옆에 와서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들이 그래 달콤하긴 하더라. 거기 현혹된 거야. 뼈저리게 후회해. 제발 용서해줘. 누가 뭐라고 해도 다시는 그렇게 넘어가는 일은 없다고. 믿어줘. 한 번만 봐줘. 제발 부탁이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려도 난 네가 하나도 안 불쌍해. 알겠어? 애초에 너 같은 놈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 어쩌겠어. 후회 같은 건 안 할 거야. 지난 일을 후회해본들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난 앞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을 작정이야. 그러려면 우선 네가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작정이야. 그래야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거든. 물론 네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것 같지도 않지만 너 같은 놈 때문에 과거의 나 자신을 후회하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린이 생각을 좀 해봐. 아린이가 날 얼마나 따르니? 아린이한테만큼이라도 좋은 아빠로 남을 수 있게 도와줘. 내가 용서가 안 되더라도 아린이 생각하면 그래도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 새끼가 정말. 야,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는 거 내가 제일 싫어. 내가 뭐 너한테 예의 차려주느라 곱게 말하는 줄 알아?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내 입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험한 말 안 하고 있었더니 이게 정말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막 하는구나.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른 상황인지 몰라? 어디서 내 딸 이름을 그 입에 올려? 이 새끼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 아린이 걱정을 네가 왜 하니? 네가 뭔데? 아린이 이름 한 번만 더 꺼내면 너 정말 가만히 안 둬. 내가 너 이 새끼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로 죗값 받게 할 거야. 아린이? 야, 이 새끼야. 아린이도 이제 알 건 다 알아. 너 같은 놈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걸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려는지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너 갈아먹어도 시원찮아. 아린이도 너 같은 놈이 제대로 벌 받는 걸 봐야지. 제대로 알게 해줄 거야. 그게 내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됐냐? 이 새끼가 진짜 지금 뭐라는 거야? 그렇게 저는 있는 대로 퍼부어 버렸어요.
씨알도 안 먹힐 얘기들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만 해도 진홈한테는 과분한 처사였는데 어디서 감히 제 딸 이름을 들먹이며 면죄부를 삼으려고 하냔 말이죠. 정말 양심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형편없는 놈이었던 거예요. 제가 믿었던 그 놈이 말입니다. 권력을 노리고 나쁜 사람들이 달라붙은 거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권력이 생기자마자 세력을 만들려고 움직였던 것은 바로 남편이란 놈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증거들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는데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늘어놓는 건지, 금방 탄로날 거짓말인데도 그러고 싶었을까요? 이혼 소송까지 합하면 남편이란 놈은 지금 총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아빠를 그렇게 방치했던 유기치상죄, 그리고 아빠 회사에서 저지른 횡령과 배임까지 말이죠. 아빠는 그 사이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남편을 제대로 벌받게 할 생각으로 더 빨리 기력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건강의 소중함을 아셨으니 앞으로는 건강에 더 신경 쓰시길 바랄 뿐이랍니다. 그 나쁜 놈, 얼른 벌 받는 꼴 보고 싶네요. 그 꼴 보고 나면 후련하고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보란듯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남자 따위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 놈한테 걸려버렸던 게 생각할수록 분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놈한테 말한 것처럼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후회할 힘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죠. 앞으로 후회할 일을 더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큼 더 잘 살아갈 거예요.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 얘기를 할 수 있었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